안녕하세요. 몸에 좋은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낙찰 가격이 너무 높다. 물음표. 그리고 부제로 다 계획이 있었구나. 입찰장에서 낙찰 가격이 너무 높아서 방청객들이 놀라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례들이 어떤 경우인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시세착오를 일으켜서 높게 쓰는 경우들도 많고요. 입찰표를 기재하는 과정에서 동그라미 하나 더 쓴다든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과실에 의한 경우이기 때문에 실수죠, 결국엔. 하지만 일부러 고의로 높게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세에 대비해서. 어떤 경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경기가 상승기 때 이 사례를 보시면 일산에 있는 킨텍스에 있는 꿈에 그린 아파트입니다. 감정가 대비 111%의 낙찰이 되었습니다. 요것은 한창 이제 가격이 오를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에 육박할 정도로 입찰가를 써서 낙찰받는 사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부동산 경기가 상승기 때에는 매로 매입을 하려고 접근을 하면 매도자가 물건을 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자꾸 매도 가격이 올라가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매로 접근을 할 때에는 아싸리 높은 금액이라도 낙찰을 받아버리면 거기는 가격이 픽스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경기는 계속 올라갈 것을 예상한다면 높게라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상승하는 시점에는 생각보다 낙찰가가 높다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현재는 여기가 거의 뭐 제가 알기로 14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채무자가 저항하는 방식으로 입찰가를 높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채무자는 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채무자는 하지만 다른 제3자를 내세워서 입찰을 할 수는 있는데 그때 보통 시세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미리 받습니다. 그러니까 방어 입찰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재산이 경매로 진행됐을 경우에 저가로 낙찰되면 자신에게는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는 첫 번째는 어, 추가 대출을 받아서 경매 신청을 한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매 대신에 매매로 하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매로 전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누군가 낙찰을 받아버리면 나중에 변제를 하고 물론 경매 취소 절차라는 절차도 있지만 취하라는 절차로 갔을 때에는 낙찰자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또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내가 그 채권 자체, 경매 신청 채권 자체를 변제할 자신이 있으면 아주 높은 금액을 써서 제3자 이름으로 낙찰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채권자의 작전. 채권자가 일부러 높게 쓰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요건을 보시면 공장이고 인천에 있는 공장입니다. 가격은 감정은 54억인데 기일을 한번 변경시켰고 그 다음에 낙찰은 41억에 되었는데 입찰자가 한 명입니다. 그런데 낙찰자 이름을 보면 이렇게 보면 유동화 전문 회사라고 나타납니다. 결국 뭐냐? 이 중소기업은행 채권을 양수받은 유동화 전문 회사가 경매 중에 낙찰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근저당권자가 중소기업은행이고 채권 최고액은 50억입니다. 그리고 경매 신청 당시에 채권 금액은 45억이고 이 채권을 갖다 양수받은 유동화 전문 회사가 낙찰을 받은 것입니다. 유동화 전문 회사 입장에서는 현재 금액이 50억까지는 쓸 수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 채무자 회사가 만약에 더 이상 뭐 자녀 재산이 없다거나 채권을 회수할 자력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이 지금 계속 유찰을 시켜서 자신의 채권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아싸리 자신들이 이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이 부동산 매입을 한 이후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각을 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높은 금액으로 채권 금액을 다 쓸 수 있는 만큼 쓰는 게 나중에 세금, 양도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금액에 쓰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 명이 입찰이 들어온 거 보면 당시에는 이때 당시에는 이 금액 이상으로 응찰하고 싶어하는 입찰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화 회사가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동화 회사는 이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경매를 진행하다가 매각기를 연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유동화 회사가 낙찰을 받았다가 잔금을 안 치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경매 물건을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잔금을 안 치르고 입찰 보증금을 배당 재산에 편입시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배당받을 때 자신이 1순위로 배당을 받기 때문에 유동화 전문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낙찰받고 잔금 안 치르고 낙찰받고 잔금 안 치르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금액에 입찰자가 한 명씩밖에 없는 거는 이거 도대체 왜 그런가? 이거는 거의 다 유동화 회사가 낙찰받는 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인이 아주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관계인 중에 임차인인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이 거의 시세 대비하는 경우에 낙찰자가 없을 때 임차인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자신의 임차 보증금 채권만큼 입찰가를 쓰고 낙찰받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안타깝지만 임차인이 어쩔 수 없이 높게 쓰는 경우이고, 또 다르게 또 다른 이해관계인이 높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덕이동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나왔는데 땅은 제외가 됐고 건물 면적이 기껏해야 45평밖에 안 됩니다. 창고 건물 같죠? 그런데 감정가는 5천인데 낙찰가격이 3억입니다. 3억. 무려 감정가의 597%고 거기에도 입찰가짜도 2명이 있었는데 이 3억에 대한 금액을 잔금을 다 납부를 했습니다. 다 잔금을 납부했고 배당까지 정렬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하죠. 토지는 매각에서 제외됐고 이 조그만 건물 하나를 3억에 낙찰받았다는 거 보면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도 살펴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 여기에 보시면 등기부 정리한 내용을 보면 여기 보면 상속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여기 이 경매 자체가 이미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해관계인들 간에 약간의 다툼이 있고 이걸 어떻게 보면 이 건물을 차지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높게 쓴 가액은 이 낙찰가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외부에서 바라보기에는 저 바보라고 할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보시면 여기도 지금 덕이동 309- 이렇게 번지가 나왔는데 그 인근에 또 다른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덕이동 309- 그죠? 여기도 근데 공유물 분할 경매고요. 아까 나왔던 이해 당사자들이 똑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 높게 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봤던
실수로 이렇게 높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고의로 이렇게 높게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경기 상승기에는 높게 써야지 낙찰을 받고 이것이 어찌 보면 매매보다 더 쉬운 방법입니다. 이렇게 사안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끔 입찰장에서 높은 금액이 나왔을 때 바보라고 하지 마시고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면 실력이 많이 늘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1년은 거의 다 갔는데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몸에 좋은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